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다른 AI 서비스와 많이 비교를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검색 엔진이라고 할까요? 서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24만 건이나 되는 북스토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 로고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 공부의 전원입니다. 오늘도 로고스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기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는 2년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능도 들어가고 또 기존의 기능에서 좀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업데이트돼서 너무너무 좋지만 새롭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데 저에게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걸 내가 그냥 매뉴얼 보고 배워가는 것도 참 좋은데 차라리 개발자나 관계자를 모셔다가 이걸 물어보고 소개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로고스의 관계자를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제가 대신 질문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고스의 한국어 제품 매니저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로고스 정말 궁금해했던 거 낱낱이 한번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왜 로고스가 갑자기 구독제를 시작하게 됐는지. 구독제가 갑자기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능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개발이 다 됐더라도 이걸 이제 2년 뒤에나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능, 더 좋은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구독으로 전환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제품의 가격이 워낙 좀 높다 보니까 초기 접근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구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 단위로 좀 저렴하게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접근에 대한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바로 초기 벽이 너무 높아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원래 로고스는 할부 구매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럼 할부로 구입한 것보다 지금 구독이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구독을 하고 또 서재는 또 할부로 또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 자체가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 사용자와 네. 신규 사용자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로고스 10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2년 이상 하게 되면은 저희가 레거시 기능 라이선스라고 해가지고 기능 이제 구독하셨던 기능들 중에 일부를 또 이제 구독이 끝나더라도 그대로 보존해주는, 어떻게 보면 구매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고스를 이전부터 사용하시던 로고스 10 혹은 로고스 9이나 8을 사용하시던 분들한테는 각각 할인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로그인을 하시면은 기존 구독 요금과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구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완전한 신규 사용자들은 저희가 30일 무료 체험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고스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구독을 결정하실지 마실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이제 중지를 하시면은 더 이상 요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독을 내가 중간에 중지했다, 그래도 사용을 계속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 구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서재나 원하는 책들을 샀어요. 근데 구독을 중지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로고스는 원래부터 이제 무료 기능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고 뭐 서재에서 간단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열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들이었기 때문에 구독을 종료하더라도 제가 구입한 책에는 언제든 볼 수 있고 그 책을 언제든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을 제공하는 로고스 소프트웨어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거고, 구독이 네, 끝나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서재는 계속 볼 수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도 이 서재에 이미 들어있는 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혹시 중복해서 살 일은 없나요? 서재의 경우에는 영구 소유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기존에 영구 소유로 갖고 있던 것과 새로운 서재 같은 경우에는 또 영구 소유이기 때문에 네. 이건 다이나믹 프라이스라고 해서 중복되어 결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아. 예를 들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서재에서 이만큼이 있었는데 그게 또 새로운 서재에 요 정도 포함되어 있다 네. 하면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감면되어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 이게 영구 소유 서재나 영구 소유한 자료에만 해당하게 되고요. 네. 구독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구독은 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니까. 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버전이 나오면서 이 소개하는 영상들이나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아마 제일 궁금한 게 AI 기능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AI 되게 핫하죠. 핫합니다. 저희가 성경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른 뭐 이런 기존에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들을 통틀어도 굉장히 빠르게 AI를 만들어서 출시한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 배경에는요, 로고스에 탑재되는 AI는 설교자를 대체하거나 신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보조하기 위한 그런 좀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탑재된 AI는 그런 철학을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개발되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고스에 탑재된 AI에 대한 기능들은 어떻게 목사님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네.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요약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요약. 그럼 요약을 AI가 해주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요약을 AI가 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로 이게 무슨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에 탑재된 AI 같은 경우에는 먼저 크게는 이 도서를 요약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CSC의 갈라디아서를 띄워놓고 있거든요. 네. 이 책이 좀 길잖아요. 네. 이 중에 제가 챕터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왔죠? 이렇게 발신자 해가지고 해당 챕터 내용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재 중에서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기존에 여기 번역이 뜨던 곳이었는데 네. 이제 번역뿐만 아니라 요약도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이것만 하면 좀 약하죠. 영어나 독일어나 다른 언어들도 가능한데요. NAC 주석 하나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AC의 갈라디아서고요. 네. 네, 이 NAC 갈라디아서의 1장 1절로 2장 A, 2절 A, 네, 똑같이 도구를 누르고 네. 요약을 누르고 네. 이 부분을 요약합니다. 이제 아. 한국어로 요약이 나오죠. 네. 지금 영어 책을 요약해달라고 했는데 검색 결과는 한국어가 나오네요. 네, 저희 디자인된 AI의 특징인데요. 한국어 UI에서 요약을 하게 되면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든 한국어로 요약해주게 됩니다. 이번 그 구독 버전에도 그 번역되는 기능이 그대로 있나요? 네, 자동 번역 기능이 있고요. 아. 이 번역 기능은 맥스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부터. 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지금 특정 부분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서재 그 내용 전체를 지금 오른쪽에 다 번역해서 나온 거군요. 네, 이 번역을 쭉 할 수도 있고요. 네. 특정 내가 원하는 부분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이러면 번역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접근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활용도가 엄청납니다. 제가 로고스의 업데이트된 기능을 보고 특별하다, 이거 너무 신기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AI 검색이에요. 많은 분들이 네.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가 주시는데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 로고스가 옛날에는 이 검색할 때 되게 복잡한 식을 연결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검색한다고 그러면 예수와 뭐 엔드 그리스도 네, 맞아요, 막 맞아요. 그렇게 했었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런 복잡한 건 없애고 자연어로 물어볼 수 있게 바꾼 겁니다. 제가 그냥 진짜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지. 목사님 원하는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도서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서. 아, 예, 예. 네. 저희 로고스에 있는 24만 권의 북스토어에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네. 이 책들을 쭉 훑은 다음에 연관된 결과들을 쫙 줘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개요라고 아티클을 만들어줍니다. 예. 목사님 보시기 어떠신가요? 사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묘사되는 존재입니다. 예, 맞긴 하고. 한데 반은 틀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예. 목사님의 책을 안 읽어봐서. 예, 그러니까 AI가 제 책을 안 읽고. 이 아티클 자체가 인용 부분을 갖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라이저의 귀신을 말하다라는 책이죠. 네네네. 요 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글이 이렇게 인용되었다라고 하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요.
바로 오른쪽에 이 책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탄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게 됩니다. 스마트 검색이라 저희가 부르고 있고 네. 이건 검색 개요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건 AI를 통해서 내가 자연어로 물어보더라도 그 검색 결과들을 저희 서재에서 쫙 살펴보고 네. 그리고 북스토어에서도 살펴보고 연관된 것들 갖고 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마치 우리가 뭐 챗 GTP처럼 그냥 궁금한 걸 AI에게 바로 물어보는 것처럼 이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그런 기능인가요,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다른 AI 서비스와 많이 비교를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답변이 어디서 왔는지 인용을 잘 못 해주거든요. 출처를 밝히는 게 좀 어렵죠. 네, 출처를 밝히는 게 어렵습니다. 네. 또는 인터넷을 잘 활용한다는 뭐 펄플렉시티 같은 데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출처를 또 알려주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출처가 블로그 아티클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권위 없는 수준의 정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벌써 여기 신학진함도 나오죠. 네. 그리고 마이크라이저 책도 나오죠. 믿고 쓸 수 있는 네. 그런 학술적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좀 다른 서비스들과 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고스에 들어와 있는 AI의 흔히 말하는 뭐 검색 엔진이라고 할까요? 서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24만 권이나 되는 북스토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로고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책. 네, 모든 책을 대상으로 네, 하고요. 네, 네. 이 도서로 가면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도서로만 한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을 더 활용을 하면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도서들을 어떠한 형태로 모아서 특정한 도서들만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도서들에서 얘기하는 것들만 쫙 뽑아낼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로고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책에서 검색이 되니까 그런 걸 왜 해주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책이 나오고요. 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 책의 내용의 일부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성경문화 배경 사전 같은 경우에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일부를 볼 수 있지만 이걸 누르게 되면은 제가 이 책을 볼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다고 나타나게 돼요. 네. 하지만 이제 요약을 누르게 되면 네. 이 책에 이 글이 포함되어 있는 아티클을 조금 요약해 주기 때문에 네네네. 내용이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책을 더 보고 싶다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료 구매를 하시면 혹은 그렇군요. 다른 서재를 구입하시면 제가 연구할 때 이런 게 조금 필요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이 과연 이 책에 있는가 없는가를 일단 사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데 여기 전체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이 있어서 더 넓게 그 책을 보고 싶으면 구입을 하면 되는 지금 로고스가 제공하고 있는 AI의 검색 결과는 결국 서재 안에서 이게 된단 말이죠. 내가 1차 소스가 뭔지를 알고 바로 그냥 흔히 말하는 각주도 달 수 있고 이 로고스와 다른 AI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저희가 추구하는 안전한 AI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AI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정보라면은 그 정보를 목사님들이 설교나 연구에 인용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함,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바라볼 수 있는 안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로고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설교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에요. 말부터가 약간 어시스턴트, 보조하는 비서잖아요. 네. 설교 어시스턴트는 AI를 통해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설교문 생성하던 곳에서 네. 요 별 모양 있는 설교 어시스턴트를 누르게 되면요. 네. 이 설교 작성에 혹은 설교 준비에 도움을 주는 절대로 설교문을 다 작성해 주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설교 테마인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아. 네. 기존의 묵상을 충분히 해서 여기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좀 충분히 길면 길수록 좋은 대답이 나와요. 내가 질문을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이 질문은 아무래도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겠죠. 일반적인 네. 갈라디아서 1장의 뭐 수신인과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뭐 연결 이런 식으로 설교 테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걸 성인 대상으로 하고요.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 설교 어시스턴트 개요 생성기가 이제 개요를 작성해 주게 됩니다. 이 개요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처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개요로서 네. 먼저 제목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초대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면서 이제 요약으로 이 본문이 어떤지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적용으로 구체적으로 내 설교 포인트에서 어떤 점이 적용을 될 수 있을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묵상 메시지로 줬던 걸 토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훈과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는지 그리고 큰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배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예, 포인트들을 1, 2, 3, 4, 5 각 절마다 하나씩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예. 아래에 이 포인트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삽입 버튼을 누르면은 이 설교문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이제 설교를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럼 저기 설교 테마에 이 본문을 묵상하거나 고민한 제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 거기에 질문을 던지거나 내용을 쓴다면 전혀 다른 개요가 나오겠네요? 네, 이거는 철저하게 사람한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AI가 그거를 분석하고 거기에 더 적합한 다양한 개요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많이 이제 신학자들과 그리고 개발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이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거치면서 이 AI라는 최신 기술이 빠르게 저희가 접목시키려면은 막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는 부분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하면서 이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로고스에 탑재된 AI는 어떤 설교자나 연구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기능으로 이제 디자인되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내가 준비하고 연구한 성경을 사람들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만 좀 누가 줄여줘도 되게 좋은데 혹시 그런 기능도 AI가 할 수 있나요? 이 성경 공부 생성기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공부 생성기. 도구를 누르시면 성경 공부 생성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갈라디아서 제가 1장을 한번 여기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1장 네.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서재 내에서 이 본문과 연관된 질문집들에서 갖고 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 질문집이다라는 네.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이 자료뿐만 아니라 제 서재에도 갖고 있는 이 BST 질문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네. 질문들도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렇게 미리 작성된, 미리 있는 질문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정하거나 뭐 다른 처리도 할 수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이 질문들도 네. 생성할 수 있어요. 질문 생성 탭에서 네.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I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사이에서 질문을 생성해 주는데요. 이 질문들이 처음에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질문부터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질문들까지 와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요. 프린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런 기능들이 어찌 보면 성경 연구나 또는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구로서 굉장히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거나 나눌 때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일이 편집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질문 만들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고심해서 만들지만 때때로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AI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미리 학자들이 준비해 놓은 질문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많이 쓰고 있는 기능입니다. 아마 이 기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기능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성경 백과라는 기능은 이전 버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사실 이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예수님을 딱 이렇게 치면 딱 얼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에 그쵸. 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쵸. 조금 바뀐 게 본문을 대상으로도 성경 백과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이거 원래는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입력하고 성경 백과에서 검색하게 되면요. 이제 먼저 성경이 나타나고 네. 이것과 관련된 주석들을 다 보여줘요. 제 서재에 있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대상은 누군지 이런 태그들을 하나하나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형태로 변환이 되었는데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아래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 탭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 구성 해가지고 본문 연구나 뭐 다른 것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연구로 확장시킬 수 있는 훨씬 더 확장된 기능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런 것만 봐도 사실 나날이 발전하는 로고스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좀 눈에 띄는데. 네. 인사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완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기보다는 네. 성경을 읽는 분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아, 성경을 읽는 분들을 위한. 그래서 제가 네. 이 네. 인사이트 버튼을 누르면 네. 저는 갈라디아서 1장을 현재 읽고 있지만 네. 이 오른쪽의 인사이트는 제 서재 내에서 갈라디아서 1장과 관련 있는 주석들이나 스터디 바이블을 뽑아줘요. 그리고 보시면 관주도 같이 모아주는 것도 볼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왼쪽에 네. 펼쳐진 성경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참고할 수 있는 다른 도서들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을 읽다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성경을 그냥 공부한달까? 그럴 예, 때 예, 예. 바로 딱 접할 수 있도록. 개발자 입장에서 아니면 관계자 입장에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민하시기보다 일단 사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기능들과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기존까지는 너무 방대해서 사용하기 어려웠다면 이번엔 특별히 AI 기능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성경백과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신규로 새롭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셔서 30일 무료 체험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더 많은 서재 확장을 고려해 보시는 분들은 또 로그인 하셔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 새로 나온 버전 언제나 그랬듯이 성경 연구하고 또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다양한 분야의 성경과 관련 있는 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